자, 페이지 188쪽 전기 파트 2 보기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전기 파트 1에서 뭐 다뤘습니까? 지난번에는 다뤘던 시간 내용들은 마찰 전기, 청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찰적인 청전기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온이 움직이죠. 이온이 움직였어요? 전자가 움직였어. 아, 전자의 이동이죠. 네. 근데 이런 마찰 전기들은 대부분 뭐였다? 비금속들끼리 마찰시켰을 때 얘기해요. 그럼 금속 어떻습니까? 하면 금속의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금속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은 마이너스, 먼 곳은 플러스 되네요. 필요하다면 이 두 사이에는 인력이가 반발력이요? 인력이 작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면 청력이 걸릴까요? 네. 네? 아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인력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이쪽도 인력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 정전기는 정전기 할 때 정자가 무슨 정자지? 멈춰 있는 정지해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는 커런트 I를 쓰는데요. 전류라는 걸 쓰는데요. 전류는 흘러간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네. 1쿨롬의 전하가 1초 동안 흘러가면 1A, 1A가 뭡니까? 아페야. 다음은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류를 흘러가게 만드는데 전류하고 물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전류라는 것은 결국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전하량이라는 것은 뭐죠? 흘러간 물의 양이죠. 근데 물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까 하는 거예요. 두 통에 물을 같은 높이로 담아놨습니다. 구멍 따라서 물이 흘러가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수위 차이인데요. 수위에 대한 차, 결국에 수압이죠. 이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결국엔 전기를 흘러가게 만든 것도 전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즉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고 그 건전지에 의해서 전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에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물레방아를 놔뒀어요. 이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면 더 잘 흐르게 만드는 겁니까? 잘 안 흐르게 만드는 안 겁니까? 흐르게. 안 흐르게. 잘 안 흐르게 만드는 거죠. 저항이죠. 물이 흘러가면 이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잖아. 아, 그렇네. 물의 흐름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게 만드니까 물의 운동이 제일 이용하는 거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레방아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물레방아 없었으면 물이 훨씬 더 빨리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체로서 우리는 전구도 있을 거고 어떤 전열기도 있겠고 또는 전유동 모터들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또는 이런 쪽에는 물레방아, 수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페이지 188쪽에 보면 물의 흐름과 전류 흐름을 비교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MV 정전기소가 뭐예요? 예? M전요? M 금속, 주식은 메탈.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무섭이 밑으로 기어가. 넘어가서 뭐야? 넘어와. 아, 뛰어 넘어와. 무서워 가자. 이거 너무 빨리. 아유, 민폐 정말. 근데 왜 늦게 왔어요? 아니 저 생물이 끝나가지고. 15분이나 맞아. 원래 10분 정도 늦게 끝나가지고 40분에 7시 40분에. 근데 그게 우리가 맞아. 우리가 떠들었어. 맞아. 우리 오늘 조금 에이. 오, 찍겠다. 항상 여상 관계하다. 오늘 수업 끝나? 오늘 저기 할거 나오면 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 할거 다 하면 가라.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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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데리러 오기 전에 먼저 집에 가버려야지.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오늘 207페이지에 31번 다 풀을까? 얘들아 빨리요. 지금 맞아. 그냥 각자 가는 거 아니야? 예, 답답하게 해줍시다. 지금 바로요? 아니 진짜 나가야 풀지. 아니 저기 지금 내가 뭐 시켰네. 내가 뭐 시켰어? 페이지 188쪽 내용 좀 해야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저래 진짜. 야너 거꾸로 눌러. 진짜 세게 눌렀어. 오. 와. 너무 아프겠어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보여. 빵 만들었어? 불렀어. 먹는 거 치워. 먹는 거 치워. 나중에 먹어. 중간에 쉬는 타임 줄 테니까 그때 먹어. 자,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말했던 전지였잖아요. 건전지였잖아요. 건전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기호를 표시합니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건전지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한다 합니다. 이놈 하나가 1.5V 전압을 만든다면 얘는 3V 전압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수위 차이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직렬 연결하면서 이 수위 차이를 2배 올린 거예요. 그럼 물이 2배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겠죠. 전류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이고자 한다면 직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연결한 걸 병렬 연결했다 해요. 이렇게 병렬한 거는요. 여기에 똑같은 수위를 놓고 이렇게 놓은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 놓으면 수위 차이가 똑같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1.5V 그대로예요. 아 그럼 왜 병렬 연결할까요? 오랬어요. 그렇죠. 이거 혼자 있는 것보다는 2배나 더 많이 물이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병렬 연결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전압으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188쪽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책 없다 있나? 책 없다. 다 있어 책? 저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 뭐 하냐? 좀 정리 좀 하라면 좀 해라. 자,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는 저항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저항체. 이 저항은 그냥 저항체의 모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항체의 단면적을 S, 저항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저항체의 재질에 따른 비저항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기호로 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저항, 로우, 그리스어 로우입니다. 아, 빈정이요. 이 B는 아닐 B자가 아니고요. 비례하다 할 때 B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장로가 꽤 작아요 하는 것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라고 아는 것들은 대부분 금속이죠. 금은,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 비장로가 꽤 작은 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장로가 굉장히 커요 하면 전기 잘 못 통해요. 부도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연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죠. 전기 잘 안 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비장로가 제로가 되는 놈 있을까요? 비장이 제로가 되버리면 전기장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초전도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초전도체는 아무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X축 온도에 따른 Y축 비장로를 봅니다. 일반적인 도체, 금속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비장로 값이 커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질이 좀 더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부도체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부두체는 아직 여러분한테 많이 어렵겠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전자들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개가 크로스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줄임표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비장로가 제로가 된다 했는데요. 특정 온도, 이걸 임계온도랍니다.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은요. 수은 아시죠? 수은이 마이너스 269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영하 269도 만들기 어려운 온도죠. 상온에서 아직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 상압 이격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니까 전선을 통한 전력 손실이 제로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에너지의 약 3분의 1은 송전선에서 저항으로 열에너지로 손실되고 맙니다.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발전소 3분의 1은 놀려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저항체의 저항값 R은 비장 로우에 대해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 특정 부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항체의 비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 번만 발음해 주세요. 노우입니다. 아, 그냥 피처럼 쓰면 돼요. 짝대기 긴 피? 콩나물. 아, 우리는 과학에서 한글로 이게 다 쓰기가 귀찮잖아요. 전압 볼테이지에서 나왔습니다. V를 쓰고 있습니다. 전류 커런트에서 나왔습니다. I를 쓰고 있고요. 저항은 레지스턴스에서 나왔습니다. R을 쓰고 있습니다. 기호입니다. 의미가 부여되고 있죠. 반면 단위는 사람 이름들을 따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볼타에서 나왔습니다. 볼타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볼트라고 부릅니다. 전류는 앙페르에서 나왔습니다. 암페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저항은 단위를 옴을 쓰는데요. 그리스어로 오메가를 쓰면서 옴이라고 쓰는데 사람 이름 옴에서 나왔습니다.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건 매우 간단한데요.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하는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물론 옴의 법칙을 변형하면 V 이꼴 IR이라든지 R은 I분의 V 뭐 이런 것들을 써낼 수 있겠죠. 옴의 법칙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옴의 저항체에 10V를 걸었어요 하면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는 하겠습니다. 2옴의 저항에 10V를 걸었으니까 5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이 10V라는 게 결국 스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지나면서 10V만큼의 전압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압차 또는 전위차가 10V 난다 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에 가까운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이 전위가 낮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압 강하 또는 전위차가 10V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단면적 S, 비장 노이 재료는 똑같고요. 길이가 L만큼 주어왔습니다. 요놈의 저항값이 6옴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재질이에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S는 똑같고요. L이 됐답니다. 아까 저항은 길이에 비하고 단면적 반비례 됐잖아요. 요놈의 저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만 2배 됐잖아요. 12옴이라고 쓸 수도 있죠. 뭐 간단합니다. 단면적 S 똑같고 길이만 3L 될게요. 저항 얼마 되겠습니까? 18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외롭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길이 L은 똑같은데 단면적 S 이렇게 됐습니다. 3호. 예. 단면적이 2배 늘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3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 단면적이 3배로 늘었어요. 3S 전환하겠습니다. 길이는 똑같답니다. 얼마요? 2호. 그래서 저항체를 계속 붙이는 이런 타입을 우린 저항에 직렬 연결한다는 이름을 쓰고요. 이거는 정렬로 연결한다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체를요. 잘 생각하세요. 망쳐 퉁퉁퉁퉁 쳐갖고 길게 늘렸어요. 2L이 되도록 망쳐 쳐서 늘렸어요. 얘의 저항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망치를 쳤는데 이 저항체의 질량, 부피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요. 길이가 2배가 됐으면 단면적은 2분의 1. 2분의 1S가 되겠죠. 단면적이 2분의 1S가 되고 길이가 2배가 됐답니다. 얼마 나오지? 아, 16. 24억 나오죠. 아, 길이가 2배가 됐다니까 L이 됐고 단면적은 2분의 1S가 됐다니까. 맞아요. 네. 이해했어? 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요만큼 잘라가지고요. 길이가
2분의 1L 대개 단면적 SS2S 대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예, 4분의 6옴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 네. 잘 생각하세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는데 길이 톡톡 늘리는 거 이거는 잘 틀리더라. 알겠어요? 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 3옴짜리, 6옴짜리가 있었어요. 네. 요놈의 합성 저항값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오. 예, 이거 R2는 그냥 R1과 R2를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전압을 걸어줘 봤습니다. 여기 18V의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I 토탈 흘러간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 18에 9하니까 2A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쪽 얼마 전류가 흘러간다고? 2A. 이쪽도 2A. 직결이면 흘러간 전류성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걸리는 V1이 얼마고 뒤에 걸리는 V2는 얼마일까요? 하겠습니다. 오물 법칙 통하면 V 꼴 IR 쓰면 되겠죠. V1 얼마 나와? 6. 예, 이건 6V 나오고요. V2 얼마 나와? 12. 네, 12V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A점, B점, C점의 전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A점에서 B점까지 전위는 6V 내려갑니다. B점에서 C점까지 내려가면 12V 내려가는 이런 꼬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A점의 전위가 제일 높죠. C점의 전위가 제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전위 차이는 전압 18V와 같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각각 저항 R1이 3호, R2가 2호. 그럼 단순하게 전압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옴짜리, 6옴짜리를 이런 경계를 진결이라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저항의 병렬 연결해야 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좀 많이 귀찮은 점이 많은데요. R 토탈 분의 T의 값은 R1과 R2의 이런 역수의 합과 같거든이라는 공식을 내겠습니다. 오차가 생겼죠. 이건 단순하게 R1과 R2를 더하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하네요.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R1을 생각해 봤습니다. R1은 면적이 S1의 길이가 L이고 재질은 로인입니다. R2는 면적이 S2고 길이 L은 똑같고 재질도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개를 병렬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면적이 S1과 S2의 면적으로 길이 L, 비정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병렬 두 개 한 거는. 알겠습니까? 마치 직렬한 거는 단면적 S에 L1, 단면적 S에 L2 되는 이것을 단순하게 L1 플러스 L2의 길이에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르지 않죠. 저항 R은 비장의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의 비례하니까. 이해됐어요? 결국 이걸 L1 플러스 L2짜리 한 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래 합니다. R1의 역수를 쓰겠습니다. R1은 어떻게 쓴다고? 비장로의 단면적 S1 길이 L 되잖아. R2 어떻게 쓴다고? 비장로의 길이 L을 갖고 단면적 S2입니다. R1분의 1을 씁니다. 어떻게 쓸래? 로 L은 똑같고 S1 쓰겠죠? R2 어떻게 쓸래? 로 L은 똑같고 S2 됩니다. 요 놈은 어떻게 쓸래? R 8분의 1은 로 L은 똑같고 S1, S2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 R1분의 1과 R2분의 1을 합하면 전체 저항분의 1과 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I 토탈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스플릿 되겠죠. I1과 I2로 나눠질 것이겠습니다. 전체 전류와 I1, I2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당연히 전체 전류는 I1과 I2의 합이죠. 됐습니까? 전류 I는 옴의 법칙을 통해서 R분의 V 쓸 수 있겠죠?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체 전압이 여기에 걸린 V1이나 여기에 걸린 V2나 전체 전압이 서로 같습니다. V 토탈은 V1이나 V2나 서로 같습니다. 직렬에서는 저항의 직렬에서는 전류 토탈의 값이나 I1이나 I2나 서로 같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겠어요? 전체 전류는 I1과 I2의 서로 같은 이런 상황은 저항의 직렬에서인데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럼 왜 전압이 같은데요? 전압이라는 게 수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위차의 수압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통을 이렇게 해서 수압차 H를 만들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구멍 하나 뚫어놨어요. 물이 이렇게 나오게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 구멍이 크면 물이 잘 흘러가겠죠. 구멍이 작으면 조금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구멍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작고 구멍이 작다는 것은 저항이 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구멍 하나 뚫어 놓자고요. 여기 조금 더 크게 뚫어 놓을까? 누구한테 더 큰 수압이 걸리겠습니까? 하면 결국에 똑같죠? 수압은 물의 깊이에 비례하잖아. 수압은 누가 더 큽니까? 하면 똑같아요. 저항값이 구멍 크게 뚫어놓은 것은 저항이 작다는 의미고 구멍을 작게 뚫어놨다는 뜻은 저항값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물이 나올 구멍이? 알겠나? 네. 그래서 저항을 병렬 연결시키는 것은 전압이 같습니다. 우리네 여기 콘센트 요것들이 다 연결된 게 병렬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들 220V 똑같이 걸리는 거죠. 가정용 전기가 220V 병렬 연결시킨 이유가 뭐라고? 동일한 전압을 주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V1과 V2와 V토탈이 뭐하다? 같아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다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 식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저항에 병렬 연결시킨 상태인데 전류란 것은 R분의 V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V토탈과 V1, V2가 어떤 관계라고? 같은 관계라고.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책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R 토탈 분의 1의 값은 R1, R2로 통분하면 R1, R2 통분하면 R1 플러스 R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R 토탈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식 외워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해. 당연해서 그냥 다른 걸로. R1, R2, R3 세 개 있으면 어떡할래요? 오. 세 개 있으면요. 네 개 있으면요. 이건 두 개짜리예요. 두 개짜리는 그나마 하지. 네. 세 개 있으면 이거 공식 어떻게 할래요? 밑에다 하는 거 위에다. 이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이 R 토탈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통분 때리냐? R1, R2, R3에 대해서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이렇게 써야 되고 뒤집으면 계속 만들래요 이거? 와. 네 개 쓰면 어떡할 건데요? 와. 네 개 쓰면 R1, R2, R3, R4에 넣고 R1, 2, 3, R2, 3, 4 미쳤어 그거 어떻게 다 해? 그냥 이 식은 버려요. 네. 생각지도 마세요. 알겠어? 네. 그래서 자주 나온 놈들은 좀 기억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6옴짜리, 3옴짜리 자주 나온 놈들 하겠습니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R 토탈분의 1 나옵니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옴짜리 하나와 같습니다. 자주 나온 놈들을 기억해 달라 했다. 40옴짜리하고 10옴짜리입니다. 4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은 네.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5, 40분의 4, 40분의 5가 나오죠? 8분의 1이 나와서 R분의 1 나옵니다. 이 놈은 8옴짜리 하나와 똑같습니다. 30옴짜리하고 20옴짜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얘는 3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그래서 12옴짜리 하나와 같습니다. 됐나? 6옴, 3옴, 2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합성하면 얼마 될까요?
네, 1호 1호 예, 이건 1옴짜리 하나와 같게 되겠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R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하니까 6분의 6이잖아. 이해됐어? R분의 1 나와. 1옴짜리 하나와 같습니다. 병렬하니까 제일 작은 저항보다 더 작네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과장되게 하면 2옴짜리에 100만 옴짜리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2분의 1 더하기 이거는 2옴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와. 네. 이거는 미샬만 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해보세요. 너무 작아서 예. 안 하고 싶다. 너무 커버리면 이게 너무 커버리면 이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라고요. 다 밑에. 정리하세요. 일단 머리 한 번만 풀어줘. 됐지. 여기 줘. 아니 일어났잖아. 뒤에 기념 나중에 풀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항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걸 혼합 연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R1, R2, R3 이렇게 볼게요. R2 6옴짜리와 R3 2옴짜리와 R1 2옴 이거 3옴이고 2옴짜리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24V 정도를 걸어볼까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일단 전체 저항을 구하는데요. R2, R3가 병렬되어 있는데 이 병렬의 합성저항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R분의 1 나와서 R은 2옴짜리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상황은 R1짜리와 R짜리가 2옴, 2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게 두 번째 값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R 토탈 구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부분은 2 더하기 2로서 4옴이 되겠죠. 세 번째, I 토탈 전체 전류를 구하겠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고 전체 저항이 4고 전체가 얼마 걸렸다고? 24V 걸린다고요. 4옴에 24V 6A 전류가 흘러갑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까? 네 번째, 이쪽으로 I 토탈이 지나갑니다. 어차피 I 토탈이나 I1이나 그래서 6A 지나갔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에서 먹을 전압 V1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먹을 전압 V1이라는 것은 V 꼴 IR을 통해서 얼마 나온다? I 곱하기 R1 되겠죠? 12V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여섯 번째 V2를 구하게 돼요. V2는 앞에서 전체 전압에서 V1을 뺀 겁니다. 우연차식에 12V 같게 걸렸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전압이 24V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것일 뿐이에요. 이래서 앞에서 전체 24V 중에서 앞에서 12V를 먹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남은 12V만 먹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7번 여기도 V3도 병렬이니까 같은
12V가 걸리겠습니다. 이해했어? 됐냐? 네. 여덟 번째,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2 구하겠습니다. I는 R분의 V가 될 텐데요. R이 얼마입니까? 하면 6ohm이었고요. V가 12V니까 2A 흘러갑니다. 여기도 흘러가는 전류 9번 할게요. I3 하겠습니다. I3는 저항이 3ohm에 전압은 12V니까 4A 흘러갑니다. I3 얼마? 4A. 전체 6A가 흘러왔는데 위쪽으로 2A, 아래쪽으로 4A. 그래서 I 토탈과 I1, I2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죠. 요게 6A고 I1 얼마를 걸렸다고? 2A. I2 얼마야? 4A. 그래서 전압 보존이 만족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하겠습니까? 네. 분압 연결할 때 하는 방법들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저항값들 미리 다 주고 전압도 미리 다 줬잖아요. 물론 이렇게 주는 건 중학교 문제 정도 되겠고 고등학교 문제 올라가면 전류 하나 주고 어디 저항 하나를 미주수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부터 풀겠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188쪽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 네. 시작해.